안녕하십니까. 둘이 아빠입니다. 헷갈리네. 3년 4년을 새 아빠다가 갑자기 둘이 아빠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응당 지켜야 할 룰을 어겼기 때문에 룰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인이 된 이상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언제까지 부모가 해줄 수 있나. 그 있잖아요. 그 호랑이인가 보면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약하면은 약한 병약하고 약한 새끼는 낭떠러지에 밀어본다 하던가 자식으로서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애미 부모 된 자로 왜 그 간혹 하는데 야생에서는 약한 새끼 때문에 남은 자녀마다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닐까라고 동물학자들은 추측을 하더라고. 근데 인간은 또 틀리죠. 인간은 약한 자식에 더 마음이 가고, 더 정이 가고 그렇잖아요. 네, 약한 게 아니고 악할 때,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악할 때, 남은 가족 구성원들한테 피해를 자꾸 입힐 때, 그럴 때는 거기 가족 구성원의 리더나 어떤 뭔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선을 꺼줘야 돼요. 선을 꺼줘야 돼. 안 그러면 남은 가족들한테 피해가 계속 이어지거든.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어요. 본인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한 구성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뭐 TV 유튜브에 보니까 왜 뭐 궁금한 Y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 참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쭉 보는데 거기에 보면 왜 강력 사건들 있잖아요. 왜 뭐 막 좀 강력 사건들 막 폭행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막 칼부림 막 이런 거 말고 사기 있잖아요. 사기.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 연인끼리,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이게 진짜 인간한테는 진짜 못할 짓이거든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 그게 인간은 최악이거든, 최악. 근데 그 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로 동물보다 못한 짓을 하는 인간들은 있지. 그거는 내가 보기엔 그거는 한계를 아예 넘은 거고. 그보다 더 하면 되지. 이것도 뭐 더 안 좋고 이런 것도 아니라니까. 사기당하면 남은 사람들, 인생 포기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부부든 평생 그 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게 진짜 막막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 얼마 전에 봤던 것도 그렇더라니까. 남자가 여자를 옮겨 다니면서 뭐 이혼도 깔끔하게 안 했는데 막 다른 여자로 막 옮겼다가 막 자녀 막 놓고 그래 그 여자 앞으로 막 사채고 뭐 완전 빚더미를 만들어 놔놓고 갑자기 뿅 사라지는 거야. 그래 놔놓고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딴 여자 막 꼬시고 있어. 여자 또 자기 또
그 덩치 먹으려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자는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남편 찾는다고 뭐 정신이 없는데, 사라지고 나서 얼마 뒤부터 자꾸 이제 고리사가 날라오는 기라. 뭐 사채 썼니, 부동산 압류당했니, 담보로 뭘 빌리가지고. 웃을 일이 아닌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진짜 학을 띨 일이거든요. 그렇게 자상하고 본인한테 그렇게 잘하던 남자가 갑자기 사라져가. 알고 보니까 완전 뭐 그 남편을 또 찾아가지고 따지니까 오히려 뭐 아나무인이라 적반하장이다. 위할긴데 하고 나 여자가 막 넘어가더라니까요. 사람이 너무 마음이 곱고 순해도 그런 사람들한테 당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십몇 년 동안 내 아내가 가족들한테 그래 잘하던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어. 나중에 보니까 뭐 보험 설계사에서 일했는데 뭐 주식이고 뭐 이래가지고 거의 100억인가를 해먹고 팁 받는 기라. 그래가지고 거의 뭐 그 보험회사 직장 동료하고 또 내연의 관계고 남자가 자기는 그렇게 착하고 뭐 이쁘게만 봤던 집사람이 알고 보니까 완전 악마잖아, 악마. 그래 뭐. 그 배신감과 그 모멸감이 보통이 아니죠. 온전한 정신은 못 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면서 정신 차릴 그것도 없이 자기 인생이 통째로 날아간 거잖아.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사람의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한 번씩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다가도 그런 뉴스나 또 우리 집에 그 망할 놈의 새끼를 생각하면 참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지만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살아갈지 참. 아이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부모로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모 된 이유만으로 내가 죄인이 된 기분이 든다. 거기 이제 그렇게 사고를 치고 막 평생 그래 했던 부모를 찾아갔어요. 그 방송사에서 부모가 찾아가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아무 말 안 하다니까요. 그래가 엄마가 하는 말이 진짜 사형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 때문에 이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무기징역이라도 사형이나 그 나라에서 어떤 처벌을 내려도 저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엄마의 그 본심이 있긴 해요. 얼마나 평생 그 엄마 때문에 고생을 했으면 엄마라는 사람이 그래 이야기하겠어. 딱 내 심정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원시 시대 때 부족 국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때도 이런 인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하고 남일 해나는 거 몰래 지는 탱자탱자 집에서 놀고 다른 부족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 사냥해가 잡은 거 몰래 도둑이 먹고 또 사냥해가 나가면 왜 자기 짝 있는 여자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니까 부족 국가에서 그런 놈이 보이면 딱 방법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같이 몰래 같이 이제 사냥을 같이 간대. 같이 가가지고 그 친구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절벽에서 밀어푼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부족의 위험이 되는 요인들을
줄여 나갔다는. 근데 지금 내가 해보면 그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래요. 우리 지금 뭐 법이나 제도 이래 있어도 그거 살살 피해가면서 얼마나 사람들 힘들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 원시 부족 국가에도 그런 현명한 해결책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잣대로 가기에는 그들이 너무 멀리 있다니까. 사람들은 또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지도 못하고, 뭐 부모 자식의 끈으로 엮여 있고, 또 부부 간의 연으로 묶여 있고, 가마 차마 하기가 힘들다니까. 잘못하다가 노예가 되는 거지, 노예. 아이고, 오늘 또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날 또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 하네. 그러잖아. 오늘 또 비트코인 또 무너지네. 그죠? 또 후루룩 무너지. 모빅도 후루룩 무너지. 참, 저도 한 5년 있었지만, 이 시장에 5년, 5, 6년 되지만, 진짜 이럴 때는 정내미가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못 견딘다니까. 못 견디겠다니까. 너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누군가 개인이 의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이 모양이냐, 비트코인이 왜 이 모양이냐,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거. 아직은 검증을 덜 마친 자산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받습니다. 아직 검증을 덜 받은 자산 것 같다. 기관들이나 큰 손들도 뒤있다. 뭐 이런 게 다 있다 싶어가 뒤있다. 그리고 소위 고래들이 아직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그들이 좀 쓸려 나가야 된다. 참. 안 그러고서는 이런 급등락을 또 경험해야 된다. 환장을 노릇이다. 2년 3년 동안의 상승분을 다 반납해보고 전부 다 전계좌가 다 많았어. 참 이런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진짜 아무리 좋아해도 이렇게 뒤통수 치는 비트코인을 견뎌낼 때는 진짜 이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럴 때 내가 또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참. 이 새끼 집에 이 사고 치는 이 새끼 이거 입맛만 사고가 안 줬어도 사고를 몇 번 쳤는지 모르거든요. 사고만 안 줬어도 그나마 좀 덜 했을 텐데. 연이어 사고가 터지네. 지금 내가 4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은 일들을 겪는 것 같아. 아유.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뭐. 버텨야지, 뭐. 해야 되나. 그래도 남은이 아니지. 우리 또, 큰애하고 막내는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애들이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기 삶, 자기 하는 거,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내가 봐도 희망이 있어 보이고, 우리, 그러면 이런, 나에게는 조금 힘든 한이지만, 이제, 우리 큰애나 막내를 봐서는, 많이 크게 지금 자기 본인 아들이 지금 돈 쓸 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좀 괜찮은 유의미하게 조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 입장에서 보면 모빅도 지금 많은 좋은 가격에 많이 사놨으면 싶은데 단 멤모라도 더 사놓으면 좋잖아요.
이번 겨울은 좀 많이 깊을 것 같네요. 보니까 조금 길고 깊고 금방 회복되기는 오 작가님 말 따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 주위에도 봐도 지금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지금은 오로지 내하고 이제 같이 모비게 동참했는 친구. 근데 이럴 때는 또 말해도 맛이야. 이란 말을 맛도 잘 안 나잖아요. 이렇게 좀 탄탄하게 지지해주고 뭐 이렇게 있을 때야 좀 그 말빨도 먹히고 서로 막 응원 으쌰으쌰 하고 되는데 이래 힘없이 흐물흐물거리면 말해도 뭐 힘도 안 난다니까. 좀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이 모빅에 조금 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버도 가격이 막 이래도 참 버리지 못하는 어떤 거 있잖아요. 어떤 아련한 어떤 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좀 지켜내는데 안 그러면 걱정 없죠. 모빅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래 힘없이 내가 그렇게 믿었고 주장했던 이 모든 이 신념들이 그냥 가격에 흐물흐물 그냥 흘러내리잖아. 야, 이 정도로 힘이 없었나? 이 정도로 약한가? 이런 생각에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그러자 이제 낮도 길어지네요. 이제 후라시 차 안에 등 안 켜도 어둡나? 아직은 어둡네. 그러니까 네 가격이 이렇게 흐물흐물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요. 긴가민가하고 안 그래요? 모백도 가격이 흐물흐물하니까 오 작가님 글로벌 게임이나 글로벌 게임 도박 온라인 불법 도박이 아니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별로 귀에 안 들어오죠. 그죠? 가격이 안 되지. 에이씨 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씨 이래 하고 갈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 아휴, 모르겠습니다. 3월 지나고 진짜로 실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서 또 이 크립토 시장에 또 따뜻한 봄바람이 조금씩 불어올지 봄향기가 날지 아니면 꽝꽝 거 봄이고 여름이고 나는 그냥 얼어 있을란다 이럴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지. 시간이 긴 사람한테는 좋겠다. 우리 애들이 제일 좋겠다. 이제 22, 23, 25 한참인데 아빠 나이가 많이 먹어 가격 떨어지면 좋다. 애들이야 가격 떨어지면 싸먹을 수 있으니 좋지. 일장일단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요즘 코인 모빅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뿐만 아니고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집에 있지도 않아요. 내가 안 받아줬거든. 제대하고 엉뚱한 짓 자꾸 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하길래 가족 구성 중에서 폐지시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코인 이야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사람 인간관계를 좋아하고 본인을 생각했을 때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인간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또 내가 그 동정심도 많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마음이 좀 약하다. 그런 분들께서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제 말에 귀를 좀 기울이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제 말을 꼭 들어라 이건 아닌데요. 살면서 이제, 그런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 사람 마음을 이용하고, 그거를 자기의 이득으로 취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평범하게 보이고, 우리하고는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뭐 남자라든지 또 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던 가족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모르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당하는 거거든.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할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상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차갑게 못 본다니까요. 그들도 그 나름대로 연기를 잘하고, 참 어렵죠. 그렇다고 얘가 뭐 같이 사는 가족이나 부부나 자녀나 부모를 허언할 의심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게 뭐 그래갖고 왜 가족 구성원이 옳게 되겠어요. 사람을 보는 눈을 조금 이렇게 눈썰미라 그러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이런 걸 자기가 만들어 나가. 그러려면 사람을 보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그게 없으면 내 당했는데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이런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자꾸 거짓말을 해.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는데 이 친구가 늦어.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어디고? 하니까 다가간다 이래. 딱 보니까 아직 집이야. 내 아는 친구들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게 남한테 피해를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그런 친구들은 나는 솔직히 내 마음속에서 약간 거리를 둬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약속을 깬다든 아무 이유 없이 또 변명을 또 잘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깊은 관계를 잘 안 맺죠. 마음도 잘 안 주고.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이 안 깨져야 돼요. 누군가는 누군가한테 열애다 믿고 이러면 안 돼. 누군가 그런 말 하대요. 사람은 뭐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규제의 대상이다.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에 누구더라? 하여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던데. 워낙 그런 사람들한테 엮여가도 피해를 보는 게, 이 피해가 워낙 막심하기 때문에, 한 번 까딱 잘못 걸려들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인생이 지루하더라도, 조금 권태롭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평온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평온한 거. 아이고. 인생이라는 게 참 한 번밖에 없는데, 남들은, 누구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겪을 그런 쓰나미를 몇 번 맞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저도 그렇고. 굳이 안 겪어도 될 일을, 인연이라는, 사람 인연이라는 그 악연이라 그러죠. 그죠? 악연, 인연, 이런 것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보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연을 끊으라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람이 그만큼 약한 존재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보면 사람들 마음이 안 좋고 이럴 때는 막 종교가 나쁜 건 아닌데 막 안 좋은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 물질적, 정신적 너무 막 빼앗기고 상처받고 그럼에도 그 끈을 못 놓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인간의 참 나약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또한 그런 경우인데 부모와 자식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게 악연이 되고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이 끈을 놓고자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끈을 또 이용해서 자기 이익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보통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안 그렇지. 대부분 안 그런데 이제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거지. 누구더라 어떤 연예인인데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셨는데 이제 자녀는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웠죠. 그래서 성인이 될 때 키워가 이제 애들 독립시키고 자기는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살겠지. 근데 뭐 그건 모르겠고. 근데 이 자녀가 그 엄마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줄 유산을 지금 내놔라. 그래 늙으면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러니까 이 연예인 엄마가 니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노? 내가 니한테 줄 유산이 어딨노? 니가 미리 받아가야 될 뭐 권리가 어딨노? 뭐 이래 되는 얘기라. 그렇게 아들이 막 그럼 못 주겠다는 소리가 이래 돼가지고 둘이 막 싸우는데 그거 보면서도 느꼈죠. 참 그게 그 여자 연예인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잘못 키워서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그 녀석이 그냥 그런 거거든. 그렇다면은 그 아빠가 그런 성향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주 이기적이고 엄마가 자기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키워주고 했다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 털끝만큼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지. 아무런 부끄럼도 없고. 인간들 이래 보면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당하는 연예인과 또 피해를 주는 연예인들이 쭉 있어요. 그들은 일상들이 많이 공개되잖아요. 어떻게 자기는 자기의 어떤 그걸 공개하고 공개하는 거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어떤 재미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성격이나 일상생활이 많이 공개를 되거든. 요 사람은 요런 성향이겠네라는 게 보여요. 그게 뭐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랑 아주 무관해. 내가 보기엔 그래요. 말하는 것도 뭐 얼마나 뻔뻔한데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야 저런 말을 저렇게 스스럼없이 하는 연예인 저 사람들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뭔가 다르다 신기하다 이래 보거든. 학벌도 좋아 막 서울대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참 뭐라 하노. 와, 왜 저런 말을 뻔뻔스럽게 저기 하겠노 싶다니까. 그 애도 아니고. 걔 정서적인 수준이 아주 유하지, 유하. 정서적으로 남한테 배려하고, 이런 게 어린애만도 못한 게래요. 어린애들 지 배고프면, 지 배고프고 가면, 뭐, 없잖아요, 그냥. 자기 배고픈 게 최고로 중요한 거야. 애들이. 네, 그런데 나중에 커가고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 배우다 보면 자기 마음도 누군가를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게 자기 내면화 되는 건데, 성인이 돼서도 그게 없는 기라. 자기가 싫으면 싫은 기라, 그냥. 자기가 싫으면 왜 싫나니까 이렇게 돼. 왜 이혼했노니까 이렇게 돼. 애가 둘이나 있는데 왜 이혼했노니까 이렇게. 딴 여자가 생기가 이혼했는데 그 여자 보고 나는 네 못생기가 싫다 했겠다 하잖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말, 지금 뭐, 뻔뻔스럽게 막 한다니까. 그걸 지가 지 입으로 막 이야기해요. 이거, 그게 또 사람이라고. 책도 막 내고 있겠네. 일반인들이 얼마나 그 선입견이 강한지 몰라. 그 서울대 나왔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뭔가 다른 거라, 막. 연예인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것들 보면 엄청 단단한 것 같은데요. 보면 가만 보고 있으면 억수로 뭐랄까노, 별거 아니라니까요. 뭐 그 모임에 어떤 리더격인 사람 보면 그냥 보면 학벌 좋고 막 이래. 그 사람 말하는 말 다 듣고 싶고 막. 근데 그 사람 인생은 살아가는 건 인생은 개차반인데 근데 그 사람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따라다니고 이렇게 한다니까. 연예인들도 보면 겉으로는 엄청 자기가 못됐고 막 딱 부러지고 이런 거 같이 생각하는데 사는 거 보면 또 얼빠하게 내 당하고. 아무 지 후배들이나 지 그냥 만만한 사람들이 딱 부러지지. 그래 놔놓고 지 오지게 만나가 인생 뭐 허공으로 덮고 뭐 그래 놓고는 본인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그냥 헛똑똑이라 하잖아요. 헛똑똑이. 나도 뭐 별반 다를 건 없는데 그 중에는 또 현명하게 살아가는 연예인들도 많더라고. 이래 보니까 자기가 그런 어떤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그런 부모나 그런 자식과 연이 계속 되어지지만 그걸 냉정하게 절연을 하고 본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연예인들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현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학벌이 좋고 많이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인생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 체험을 자기가 이렇게 한 단계 올라서는 단계로 이렇게 되어졌는 거거든요. 그건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경험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 내가 한 단계 올라가는 사람,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들은 더 조금 나은 삶을 살아요. 근데 발전이 없는 사람은 안 배우나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한다니까. 똑같은 남자 때문에, 비슷한 남자 때문에 고생 그만이 나놓고는 또 남자 고르는 거 보면 땡 비스무리한 남자 고르네. 여자도 똑같고. 그래, 그 남자한테 그래 당해놔놓고는 또 비스무리한 남자 만나가 또 고생 바가지로 한다니까. 이게 본인 잘못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잘못됐으면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런 걸 한번 자기가 이렇게 뭐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돼. 아, 내가 이런 취약점이 있구나. 내가 많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구나. 내가 사람한테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구나. 그러다 보면 그 외로움을 짧은 시간에 빨리 채워주는 이성을 찾게 되고 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하고 또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또 상처받고 이런다니까. 이게 사람이 본인이 많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외로울 때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같은 삶을 하다가는 엉뚱한 사람 만난다니까. 또 뭐 혼자 있는 기간이 많이 길고 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외로움에, 고독이나 외로움에 많이 취약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고독이나 외로움을 달래려고 살다 보면, 그걸 잘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의 99%가 안 좋은 결과를 낳을 확률이 99%입니다. 99%. 그냥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안 그러면 아예 그러니까 연애보다 중매가 오히려 낫다는 말이 그런 말도 하는 것 같아요. 중매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가 나는 이렇고 당신은 이러니까 한번 성격을 한번 맞춰보자. 안 맞으면 알 수 없고, 맞으면 연애를 해보다가 결혼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둘이 서면 결혼하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취약점을 누군가가 이용하기에는 한번 걸러지는 것이. 그러니까 왜 이혼 확률을 보면 연애보다 중매가 훨씬 이혼 확률이 낮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하다가 결혼 중매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지, 내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런 사람들을, 워낙 안 좋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워낙 안 좋거든.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스치기만 해도 독이 없는다 그래야 되나? 생각하면 안 스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들이 다가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또 곱고 또 열이기 때문에 안 당할 수 없다는 진실을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내가 더 이야기를 더 하는 것 같아요. 뭐 착 하나의 콤플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분들은 내가 누구한테 저 사람 참 좋다, 선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또 그래가 자기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성격이고 이러면 강단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왜냐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그 취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안다니까. 눈빛이나 행동 몇 개만 봐도 이들은 평생을 그렇게 이 사람이 취약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생 관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천성적으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정성적으로 자기가 그런 공감 능력이랑 어떤 그런 게 많이 부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육안으로 관찰하면서 그거든. 그냥 금방 알아채요. 엄청 빠른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정이라는 부분, 공감이라는 부분이 많이 부재하기 때문에 1차원적인 감각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시각이나 어떤 미각 이런 거잖아요. 시각, 미각, 청각 이런 게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사람 인상을 보면 우리는 사람 보고 느낌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들은 표정 하나하나를 다 그냥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읽어내거든. 그러니까 이 감정이 그대로 다 들키죠. 이들한테. 왜 보면 이런 사람들은 프로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감정적으로 조정하고, 등쳐먹는 데 프로고, 우리는 하나도 경험이 없는 일반, 그냥, 아마추어도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대양을 아예 링에 안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들하고 엮이면. 어떤 반응을 해도 그걸 다 이겨낸다니까. 내가 화를 낸다. 안 그러면 막 대성통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감정적으로 막 진짜 호소를 한다든지, 놀랜다든지, 당황한다든지, 어떤 반응을 하면 이 반응에 맞게 딱 최적화된 행동들을 딱딱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왜 보면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다니까. 안 먹게 들어간다니까 대화가. 그러니까 이들하고 어쩔 수 없이 엮이게 된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피해가 아직까지 많이 없다면 자꾸 이렇게 들어오려고 한다면 대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무대응, 무반응. 그게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딴 방법 없어. 대응 안 하고 피하고 내 길 갈 길 가고 대꾸도 하지 말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람이 감정이 있는 동물이다 보니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게 어떻게든 뭐 혈연이나 뭐 이렇게 엮이게 되면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악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삶을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면 주위에 보면 있어요. 난 그 개인적으로 가수 장윤정 있잖아요. 장윤정 그 여자분, 그 여성분을 좀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노래 잘 불러가지고 인기 많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뭐 이래 하는데, 지금 뭐, 보면 막 많잖아요. 안 좋은 일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복하게 산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한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다. 경제적으로 막 여유롭고 이런 건 뭐, 난 그게 뭐, 부럽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부러운 건 뭐냐면 그런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복하게 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과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거. 그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모습이거든. 예. 극복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거든요. 음. 그 과거에 안 좋은 일에 매몰돼가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어, 기대려고 하고, 슬퍼하기 좋아하고, 막 이런다니까. 근데 장윤정 씨는 뭐 가수로서도 또 위기도 있었지만 또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잖아. 뭐 행복한지 안 한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잖아요.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 보면. 또 잘 극복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온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연히 나는 응당 행복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 나는 존경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저도 그러려고 무던히도 계속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고 모빅도 안 좋고 내가 5년 동안 비트 모빅 했는데 가장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그때 막 처음에 시장 들어와가지고 비트코인이 막 완전 폭락했을 때 2022년도인가 1년도인가 그때보다 약간 더 우울해. 왜냐면 지쳤는데 또 오니까 아씨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우울해. 그때 처음에 놀래고 당황했고 지금은 우울합니다. 아 참. 아이고 집에 다 왔네요. 저는 계속 이래 나쁜 사람 이야기하고 나쁜 사람들 대처하는 법, 성향, 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느냐, 왜 주위에 어슬렁어슬렁거리고 힘을 못하느냐, 그리고 비트코인과 모빅을 계속 같이 못 지켜보면서
내 든든한 백이 되어줄 비트코인과 모빅이 언젠간 강한 힘을 쓰겠지라는 희망을 안고, 예, 자주는 못 올리지만, 요즘은 이게 좀, 이게 말하고 쏟아내니까, 쏟아낼 필요가 좀 있으니까, 영상을 자주 좀 올리고 합니다. 예, 집에 오니까 또 컴컴하네. 또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